안녕하십니까. 전준비씨 뉴스투데이입니다. 익산 왕궁축산단지의 악취와 새만금 수지 오염 해소를 위해 환경부가 5년 동안 수백억 원을 들여 단지 폐쇄를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주변 유휴지까지 대거 매입하다 보니 돈은 돈대로 쏟아붓고 성과는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하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만금호의 주된 오염원이자 악취의 근원으로 지목돼 온 익산 왕궁의 한센인 축산단지. 환경부는 축산단지 면적의 80%인 30만 6천 제곱미터를 매입해 단지를 아예 철거하기로 하고 지난 5년 동안 790억 원을 들여 땅을 매입했습니다. 사업 기간은 연말로 종료되는데 돼지 사육 농가는 기대만큼 크게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돈사뿐만 아니라 인근 밭이나 유휴지 등을 대거 매입했기 때문입니다. 축사협회 땅 조금씩 있는 거 매입 안 해주시면 그분들이 어떻게 안 판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어쩔 수 없이 멀리 떨어져 있는 건 안 사도 그 인근에 그 농가협회에서 이렇게 다 이렇게 매입을 한 걸로. 돈사만 놓고 볼 때 지금까지 사들인 것은 전체의 절반 수준. 이렇다 보니 돼지 6만 마리가 여전히 분뇨를 내뿜고 있습니다. 정부 예산 수백억 원이 투입됐지만 엉뚱한 땅을 사들인 꼴입니다. 최근 돼지고기 값이 급등하면서 남아있는 돈사에서 밀식 사용이 진행되면 사업 시행 이전으로 되돌아갈 가능성마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와 새만금지방환경청은 남아있는 10만 제곱미터의 돈사 매입을 위해 예산을 추가로 요청한다는 계획입니다. 당초 계획보다는 적게 감축된 걸로 예상되지만은 우리가 내년도에 추가로 사업을 연장해서 150억 정도를 확보해서.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올해로 사업 기간이 종료돼 예산 편성이 불가능하다는 입장. 정부의 왕궁 축사 매입 사업이 아무런 효과 없이 종료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전라북도가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되면서 정읍첨단과학연구단지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방사성을 이용해 관련된 연구기관이 모여들고 있어 제2의 대덕연구단지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읍에 있는 첨단 방사선 연구소. 산업용 또는 의료용 방사선 기기를 만들고 시험할 수 있는 연구센터 설치가 한창입니다. 방사선 기술과 반도체 기술, 바이오 공학 등을 융복합하는 연구센터가 벌써 15군데나 들어서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산업용이나 의료용 분야의 기술들을 한 곳에 집적해서요. 방사선 기기 분야라든가 여러 분야의 이제 산업을 확대하는 쪽으로. 민간기구인 방사선진흥협회도 CT 같은 의료기기에 정밀도 측정센터를 건립하고 있고 성능평가와 인증 관련 센터도 구축하고 있어 명실공히 비발전 분야의 방사선 관련 기관 허브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전라북도가 연구개발 특구로 지정되면서 기술을 이전받기를 희망하는 굵직한 기업의 투자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2개 기업에서 MOU를 체결했고요. 한 5개 정도가 금년 내 입주 계약을 체결할 걸로. 전기안전공사도 단지 내에 연수원을 신축하고 있고 고등과학원도 조만간 유치될 예정이어서 정주 여건 개선이 당면한 과제입니다. 정읍시는 첨단 과학연구단지만으로는 밀려드는 연구소와 기업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부근에 제2 첨단 과학연구단지 조성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가 누리과정 예산 대책 마련과 일본의 역사 왜곡 처리 등을 촉구했습니다.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지난 27일 인천에서 정기회를 열고 정부가 4조 원의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에 떠넘겨 존폐 위기를 초래했다며 교부금 비율을 25.27%로 상향하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일본 중학교 교과서 문제를 지적하며 역사 왜곡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은행 예금 금리가 연 1.57%로 내려가며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에 따르면 7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를 기준으로 한 은행의 저축성 수신금리는 연 1.57%로 전달에 비해 0.1%포인트 떨어지며 사상 최저 수준을 이었습니다. 한편 대출 금리는 연 3.44%로 전달에 비해 0.06%포인트 내려갔습니다.
백제 유적 기획 보도 마지막 시간입니다. 앞서 일본에 영향을 준 백제 문화의 우수성을 확인하고 또 이런 훌륭한 유산을 어떻게 가꾸어 갈 것인지 9차례에 걸쳐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전문가들이 말하는 백제 유적 지구의 과제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경희 기자입니다. 1400년 전 동아시아 문화교류의 중심이었던 백제가 세계인의 유산으로 인정받은 올해, 전라북도는 순차적인 발전 계획을 세웠습니다. 38개의 사업, 한 7천억 원치의 그 사업들을 좀 발굴해서 단기, 중기, 장기적인 그 계획을 세워서. 하지만 전문가들은 인프라 구축과 더불어 내실을 채우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여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의 욕구, 다시 말하면 지적 욕구를 어떻게 충족시켜 줄 수 있는가? 그 대안은 역시 유적을 10분 활용한 컨텐츠 개발입니다. 무궁무진한 백제 유적을 하나로 묶어 관광객들에게 이야기가 있는 볼거리를 제공하자는 겁니다. 백제와 관련된 유적지가 너무 많은데 이것은 또 별개화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차제 이런 것들을 다 모아내는 어떤 큰 틀의 어떤 논의 구도를. 우리 지역의 백제 유적을 우리부터 제대로 알고 또 미래 세대에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또한 민관, 학이 함께하는 전담기구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기도 했습니다. 백제 유적에 대한 전문가들의 진단과 해법은 전주 MBC 시사토론을 통해 더욱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19회째를 맞는 무주 반딧불 축제가 자연의 빛, 생명의 빛, 미래의 빛을 주제로 오늘 개막합니다. 9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반딧불 축제는 반딧불이 신비 탐사와 송어잡기 대회, 낙화놀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습니다. 특히 이번 축제에서는 14개 마을 주민이 참가하는 마을로 가는 축제가 새롭게 마련돼 농촌 체험과 음식, 숙박을 즐길 수 있습니다. 전북 이전 공공기관 가족에게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행사가 열립니다. 전라북도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와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식품연구원 임직원과 가족 82명을 상대로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혁신도시와 군산, 부안, 익산, 완주 등지를 소개하는 탐방 행사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난 2007년부터 3천여 명의 가족 방문을 유도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34%의 가족 동반 이주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와 문화 등 스토리를 곁들인 천년 전주 둘레길이 본격 조성됩니다. 전주시는 시민단체와 학계 등 23명으로 구성된 천년 전주 둘레길 다울마당을 출범하고 둘레길 조성을 위한 마을별 동유래 등 인문 생태 자원을 조사합니다. 또한 전주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조성된 10개 둘레길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전주 MBC 안내입니다. 일제의 나라를 빼앗긴 경술 국치를 기억하기 위한 항일음악회가 오늘 군산 해만골에서 열립니다. 국립민속국악원은 오늘 전주 소리문화관에서 달리는 국악무대 춘향과의 정담을 공연합니다. 소담 소리아트의 창단 공연이 오늘 군산 예술의 전당에서 있습니다. 무주 최북미술관은 오늘부터 9월 6일까지 조선을 만나다를 주제로 기획전을 엽니다. 전국 각지의 전래 농요를 한자리에서 들어볼 수 있는 공연이 내일 순창 농요 금과들 소리 전수관 야외광장에서 펼쳐집니다. 제19회 무주 반딧불 축제가 오늘부터 다음 달 6일까지 남대천 등 무주군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제19회 고창 해풍 고추축제가 오늘과 내일 해리면 해리복지회관 일원에서 열립니다. 제10회 대한민국 농악축제가 내일 익산 대산체육공원 야외공연장에서 열립니다. 전주시는 청소년들을 위한 영어 페스티벌을 오늘 전주 전통문화관 한벽극장 일원에서 엽니다. 전북교육청은 다음 달 1일부터 11일까지 대입지원실에서 대입수시 대면 진학 상담을 실시합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대체로 맑겠고 낮에는 일부 지역에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8도에서 30도의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해상에서 0.5m로 일겠습니다.